네, 이번 시간에는 삶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출발점은 나의식이 발생하면서 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식의 첫 출발점이 나의식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둘러싸서 자기를 의식을 할 때 맨 처음 하는 의식이 여기가 지금 어디지? 그 다음에 지금 몇 시지? 가면서 오늘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전개가 돼요. 사람 여행을 갔다. 여행을 갔는데 이제 밤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친구들과 이제 여행을 갔고 그 좋은 분위기에서도 술도 한잔하고 이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고나게 이제 잠을 자고 난 뒤에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맨 처음 의식이 딱 떴을 때 자기를 의식했을 때 떠오른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 다음에는 반출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어제 우리가 여행을 왔지. 아, 그래. 여기가 여행 온 곳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 안심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했는데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가령 어제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다. 그런데 막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없어요. 그 친구가 가까운 여관에다 갖다 놨다. 그럼 얘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둘러봐서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안하죠. 그 다음에 어제부터 생각합니다. 가만있어.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 친구랑 술을 마셨지? 마시다가 내가 취해가지고 기억이 없어. 아, 필름이 끊겼구나. 근데 여기 온 걸 보면은, 아, 친구들이 여기에 나를 데려다 놨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탁 기절시켰다. 납치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낯선 곳에다가 잡아 넣었어요. 넣었는데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 캄캄한 속이야. 어느 창고 안에 들었대. 그래 의식이 돌아왔다 합시다. 그때는 여기가 어디지? 하죠. 그런데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파악할 건덕지가 없어서 다 캄캄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굉장한 불안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공포라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맨 처음 질문하는 것이 여기가 어디지? 하는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돌아갑시다. 여행지에 왔다. 아, 여기가 어디지? 아, 여행지구나. 그 다음에 묻는 게 뭐냐면 지금 몇 시지? 물어요. 질문이 그래 올라옵니다. 딱 봤는데 아, 8시구나. 시간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묻는 게 오늘 스케줄이 어떻지? 이걸 물어요. 세 번째가.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가 어디지? 그 다음 지금 몇 시지? 그 다음 오늘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가만히 있어라. 오늘 뭘 하기로 돼 있지?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 아까 이제 술 마시고 이제 여관에 간 예를, 두 번째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가 어디지? 아, 여관이구나. 지금 몇 시지? 아이고, 8시 반이네? 가만있어. 오늘 무슨 약속이 있지? 아, 오늘 교수님하고 만나기로 돼 있지? 예, 세 번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시공간 의식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의식이에요. 이거는 무의식적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24시간 인간 안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작용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갓난어린아이를 엄마가 야 품에 안았어요. 얘가 세근세근 자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짝 들어가지고 방에 가 탁 놓고 나오는 순간 애가 뺑 하고 울어요. 왜? 있던 곳이 아니거든. 옮겨졌거든.
걔도 무의식적으로 여기가 어디지? 봤는데 아니 조금 전에 엄마 품에 잠들었는데 여기가 어디야? 불안해서 우는 겁니다. 어린애도 알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시공간 의식하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존재의 문제와 연관된 겁니다.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해결된 다음에야 파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뭘 하기로 돼 있지? 아, 교수님을 만나려 돼 있어? 아, 그렇다면 나는 학생이라는 신분,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된 거죠. 학생으로 돌아간다. 아, 가만있어. 오늘 친구를 만나게 돼 있지? 아, 그러면 나는 친구라는 아이덴티티가 붙어요. 아, 오늘 아버지를 만나게 됐지? 아, 그러면 아들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붙어요. 아이덴티티는 뗐다 붙였다 해요. 모자처럼 썼다 벗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예. 그 세 번째 문제가 이제 뭐부터 이제 학생이면 학교 가야 되는 거고, 그 가서는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존재 문제, 그 뒤에 붙는 의미 문제가 따른 겁니다. 네. 존재 문제가 우선되고 뒤에 의미 문제는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나의식이 발생하는 순간, 네. 인간은 묻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몇 시냐? 지금 오늘 뭘 하기로 돼 있냐? 묻는다. 이처럼 이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살 때는 내가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나는 지금 어디 있지? 할 때 이거는 답할 필요 없이 저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우리 집에 있다 하는 이 네모한 이걸 공간이라고 했죠. 공간 안에 이미 있는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단 한 번도 나와 공간을 떨어진 채로 떨어져 있는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진 나로, 공간과 분리된 나로 의식하는 것은 굉장한 공포를 유발합니다. 우리 분리불안이라는 걸 알죠. 분리불안. 어린애들 분리불안. 어린애뿐만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익숙한 데서 벗어나면은 분리불안을 느끼고, 분리불안에서 오는 공포는 말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 존재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의식할 때 인간은 항상 요 나를 의식해요. 공간 안에 있는 나, 시공간 안에 있는 나로서 나는 나다, 이렇게 인식된다고요. 반면에 하느님은 나는 나다 할 때 인간의 나랑 하느님의 나는 다른 겁니다. 인식이. 이분은 둘러쌀 공간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네. 인간은 이렇게 자신을 인식할 수는 없다고요. 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여기에 좋은 예로서 그 출애굽기 33장 22절 그거 보면요.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청합니다. 네. 하나님을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살아있는 인간치고 나를 본 사람은 없다. 나를 본 자 치고 살아있는 인간이 없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모습을 보여는 주겠다. 그런데 안면은 너가 볼 수가 없다. 내가 지나가면서 이제 옆에 있는 바위 굴을 가리키면서 내가 지나가면서 너를 이 바위 굴 안에 넣겠다. 예, 바위 굴. 바위 굴 안에 너를 넣고 내가 지나가면서 내 손으로 너를 덮겠다. 바위 굴에 있으면 너를 덮겠다. 너를 이 안에 넣어놓고 덮겠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겠다. 지나가고 난 뒤에 내가 열면은 네가 슬쩍 내 뒷모습만 볼 수 있다. 라고 그만큼 허락했어요. 인간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보면요. 나를 의식할 때 항상 요 나를 인식하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죠. 그런데 어쨌든 나를 의식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불행은. 어떤 경우에. 평소에 내가 아닌 나로서 인식될 때 인간은 괴롭게 되는 거죠. 네.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제 인생에서 만나는 불행들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나는 이래 하리라 하고 자기가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큰 문제가 탁 닥쳤단 말이죠. 예. 가령 내가 병이 났다 라고 할 때 평소에 내가 나를 느끼는 그 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근심걱정이 확 잡으면 주변에 환경이 확 변해요. 회색으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있는 공간도 아니고 나도 내가 어색하고 이런 경우가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경우죠. 왜냐하면 고통과 직면한 거죠. 나와 직면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걸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는 이제 옷, 아담에게서는 옷이었습니다. 옷.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태어나면은 부모가 되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이 나의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은 공간으로부터 이탈되죠.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씻겨주고 포대기에 싸서 엄마를 껴안게 해주죠. 그러면 엄마를 알기 때문에 애가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심을. 네. 안심을 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고, 이 공간은. 그 다음 나이가 조금 되고, 4-5살 되면 이제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는 중요한 게 누구예요? 친구. 그때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 친구가 없이 혼자 왕따가 되면은 또 분리불안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가 어느 나이가 되면 이제 친구를 넘어서 그 다음 연인이 필요해요. 남자면 여자면 남자. 예. 동반자가 필요한 겁니다. 또 나이가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필요합니다. 자식에 의존하고, 그게 부모에게 의존하고, 친구에게 의존하고, 연인에게 의존하고, 동반자에게 의존하고, 자식에게 의존하고, 그렇게 인간은 뭔가의 공간이라 하는 그 의존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 가족이기도 하고, 또 내 집이기도 하고, 또 내가 속한 사회이기도 하고요. 시골 사는 사람들 공부하러 서울 올라오잖아요. 그때 자기 시골로부터 서울 올라와서 낯선 곳에 와가지고 이걸 견뎌냈어야죠. 그때 홀로 날아난 공간과 분리된 나에서 새로운 여기서 내 공간이 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든지 어느 학교에 들어가든지 소속감을 느끼면서 그 불안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불안한 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내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 때 프랑스 집들이 보면 이제 길이 있으면 길 쪽으로 이제 건물이 있고 그 뒤쪽에 이제 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이제 하고 밤에 정원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정원은 캄캄해서 이제 그냥 나갔는데 발을 딱 내딛는데 뭔가 발밑에서 바자작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돌아가서 불을 딱 켜보니까 거기에 달팽이들이 쫙 깔려 있어요. 어느 누군지 모르지만 그날 되게 불행하게도 내 발에 밟혀가지고 달팽이가 자기가 이고 있던 집이 깨져 버린 거예요. 얘가 바로 이거가 이게 분리되는 상태. 불안. 걔가 얼마나 불안함을 느끼겠어요. 힘을건 그냥 몸뚱아리로 기어다니는데 다른 놈들은 다 자기 집을 이고 다니잖아요, 달팽이가. 그러다 불안하면 그 속으로 속 들어가죠. 예. 그럼 괜찮다 싶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면 들어갈 곳이 없어. 자, 이렇게 공간이 깨져 버리는 거. 사람은 어찌 보면 달팽이와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왜냐하면 자기 공간은 늘 이고 사니까. 예. 또 보면 또 언어도 또 공간 역할을 합니다. 한국어. 외국 가면 그 나라 말을 배울 때 한국말을 잊어야 되잖아요. 한국말을 생각하는 한 외국어가 안 되고, 외국어를 하려고 하면 한국말을 떠나야 되고, 여기서도 또 자기 공간을 떠나는, 예. 끊임없이 인간이 살고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는 공간을 떠나서 새로운 공간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그거죠. 그럴 때 그 사이에 있을 때 존재의 문제가 항상 돼도 되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게 되고, 그때 이제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어떤 고통은 짧게, 어떤 고통은 길게, 예. 아주 길게 수반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경험할 때, 하느님을 만날 때는 아예 나는 나다라는 분을 만나야 되는데, 이때 이런 조건의 인간이 자기의 공간이 깨집니다. 마치 달팽이처럼 깨져가지고 나는 나다 하는 힘을건 이 작은 나로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공간 해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공체험, 죽음 체험, 혹은 우주 체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인간이 뭘 경험하느냐? 공간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존재의 문제에 직면하죠.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답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나와 직면하는 거예요. 나와 직면. 그건 뭐 두려움과 공포란 뭐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서야 실제 나인 분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공간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를 느끼면 동시에 하나님,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느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존재, 실존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요. 이런 존재가 이렇게 됐다는 게 창세기는 나를 의식하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지식을 알게 해준 열매죠. 나를 의식하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를 의식하면서 인간은 자기 몸을 보게 되고 자기 몸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옷을 내가지고 입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동산을 그리는데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래서 나로서 공간과 분리된 나일 때는 인간은 자기를 느끼는 불안과 그 다음에 하느님을 느끼는 공포와 두 개가 동시에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요즘은 이제 공체험하고 공황체험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겪는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공체험은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분리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방식이고요. 수동적으로 원치 않게 불안, 걱정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불안, 걱정에서 오는 의심이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들어가는 공황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같은 체험을 하는데 하나는 견딜 수 있고 하나는 견뎌내지 못한다는 게 차이. 예. 공황체험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던데 공체험하고 조건은 같아요. 하나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그렇지 못하던 거예요. 우연히 닥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조건은 어쨌든 같은데 거기서 본인이 어떻게 의지를 발휘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이런 조건이 실제로 인간의 뇌에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 뇌에 보면 이 머리에 우리가 짱배기라고 그러죠. 여기에 보면 오른쪽 왼쪽 이게 두 정엽이라는데 머리에 오른쪽은요 인간의 공간 좌표를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모여 있고요. 이 왼쪽에는 바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내가 원하는 공간 안에 내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날 때 인간은 안심을 하고 안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러면 인간이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를 안심시키는 작업부터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심이 돼야 그다음에 의미 있는 작업을 하니까요. 예. 그게 인간 안에 이미 그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뇌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오랜 동안 나를 의식하면서 그 의식으로부터 도망치고 피하고 사는 어떤 공간을 원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를 그 속에 넣고 나는 내 가족, 내 집, 내 고향 이 안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라도 해야 이제 안심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근본 불행은 나의식으로부터 온다. 나의식으로부터 온다. 나를 의식하게 될 때 인간은 자아가 됩니다. 예. 본인이 늘 의식하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는 나를 의식하면서 의식이 있긴 있지만은 나 인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덮어버려요. 실제로는 공포스러운데 공포로부터 자기 방 안에 있으니까 공포스럽지가 않는 거죠. 그는 언젠가는 이것이 깨질 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깨진 날이 그게 언제냐? 우리가 죽을 때 이게 깨집니다. 그래 한 번은 누구든지 한 번은 이 체험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왕 할 바에 좀 살아있을 때 또 이왕 할 바에는 젊을 때 하는 게 낫겠죠. 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